참 세상에 뻔뻔스런 낯장을 가진 이들이 많다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하필이면 제 시어머니라니 탄식이 절로 나올 뿐이에요. 저는 얼마 전 어머님을 손절해버렸습니다. 얼마나 철면피인지 그 뻔뻔함에 구역질까지 나올 정도더라고요. 시모가 친정아빠 돌아가시자마자 친정엄마한테 빌붙으려고 했거든요. 얘기하자면 길지만 먼저 저희 결혼 당시 사정부터 말씀드릴게요. 남편은 저 만나기 전에 참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남편 초등학생 시절 시부모님이 크게 싸우시고 바로 별거를 하셨다고 합니다. 어린 남편은 외갓집에 버려두신 채로요. 시아버지는 바로 외국으로 나가셨다는데 나중에 들은 바로는 필리핀으로 가셔서 새 살림을 차리셨다고 했고, 시어머니는 한국에 계셨지만 남편을 일절 케어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버렸다고밖에 표현을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남편의 외할머니, 그러니까 제 시외가는 농사일 하시느라 너무나도 바쁘셔서 손주를 아예 돌보지 않으셨다네요. 게다가 시어머니마저 사실상 내놓은 자식이었다 보니 시외할머니는 뒤늦게 짐처럼 찾아 들어온 손자인 제 남편을 그리도 미워하셨다고 하네요. 엄동설한 칼바람이 쌩쌩 부는 어느 한겨울에 남편을 팬티만 달랑 입혀놓고 밖에 반나절을 세워두신 적이 있답니다. 남편이 어린 마음에 친구들 먹는 과자가 너무 먹고 싶어서 100원만 달라고 했더니 대운대 없이 먹을 것만 밝힌다면서 버릇을 고쳐주겠다는 이유였습니다. 남편이 저체온증으로 쓰러지자 뒤늦게 발견한 이웃 주민이 병원에 데려가 겨우 살았는데, 지금 같았으면 아동학대로 조사받을 만한 일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분위기였답니다. 그런 일을 겪고도 오갈 데 없는 남편은 다시 외갓집에 들어가 쥐죽은 듯이 살았고, 정말 쌀밥에 김치만 겨우 얻어먹은 채 딱 중학교 3학년 마치자마자 기숙사가 제공되는 타 지역 고등학교를 제 손으로 알아내 그곳에 갔다고 하네요. 그렇게 지내는 동안 친모라는 시어머니는 연락도 거의 안 했고 생활비도 집에 거의 붙여주지 않아 화가 난 남편의 외할머니가 시외버스비도 주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남편이 동네 사람들에게 구걸구걸해서 겨우 받은 돈으로 고등학교 기숙사에 도착했다고 하는데, 그 얘기 듣자마자 어린 날의 남편이 너무 안쓰러워 눈물이 펑펑 나더군요. 남편은 기숙사 생활하던 고등학교 시절이 너무나도 마음이 편했다고 해요.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서 장학금 받으며 대학까지 갔고 그 대학에서 만난 게 저예요. 남편은 그런 어려운 생활을 겪으면서도 성실함과 끈기 하나로 학점, 취업까지 모두 대단한 결과를 이뤄냈고, 사람에 대한 결핍인지 저에게도 참 잘했어요. 거짓말도 안 하는 성격에 다정다감한 인성, 그리고 볼 때마다 안쓰럽게 느껴지는 약간의 연민 때문인지 저도 남편과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연애 5년 되던 해 제 부모님께 결혼하겠다고 인사드리러 갔습니다. 남편은 솔직히 고 하나 다름없는 사람이었고 가진 게 거의 없는 사람이라 저희 친정에서 솔직히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 친정은 사업하는 집이었고 나름 지역에서 가공미역 유통으로 이름을 좀 알리는 부자였거든요. 특히 제 친정엄마가 제일 반대했었습니다만 남편이 무릎 꿇고 찾아가 본인 가정사를 눈물로 고백하며 무슨 일이 있어도 저와 이룬 가정은 끝까지 지킬 거라며 남은 날 동안 행복만 할 수 있도록 본인이 노력을 많이 하겠다고 약속했대요. 거의 5시간가량을 저희 친정 부모님과 대면했고 그날 그렇게 기적적으로 결혼 허락을 받아 식 올려 현재 토끼 같은 딸 둘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저와 아이들에게도 완전 헌신하면서 이보다 더 괜찮은 남편과 아빠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잘하며 잘 살아요. 평일에 출퇴근하느라 힘들 텐데도 주말에는 꼭 아이들과 하루 종일 밖에서 시간 보냅니다. 저 집에서 쉬라고 배려하는 거죠. 저희 친정에도 정말 잘하는 사회예요. 이만의 사탕처럼 화려한 언변은 없지만 묵묵한 다정함으로 제 친정의 아들처럼 자랍니다.
친정아빠가 살아계셨을 때 사업 세금 관련 심부름도 남편이 다 했고, 친정엄마 스마트폰이 망가지는 등 사소한 어려움이 있으면 남편이 한밤중에도 차 끌고 달려가 다 해결해주곤 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 미안하기도 했어요. 저는 시부모님께 밥 한 번 해드려 본 적도 없고, 안부 전화 한 번 드려본 적도 없는 너무나도 편한 며느리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사실 시아버지랑은 연락 두절된 지 오래지만 시어머니랑은 결혼 허락받을 때 한 번 뵌 적이 있긴 합니다. 남편은 당시 본인 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있어서 아무도 만나 뵙고 싶지 않아 했는데 제가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설득해서 어머님께 연락해 인사를 드렸거든요. 그때 딱 5분 배웠네요. 엄청 귀찮아하신 티가 역력한 말투로 나는 해줄 돈 없어. 니들이 알아서 살고 행여라도 손 벌리는 일은 없도록 해라. 나도 내 입에 풀칠하기 바빠. 어쨌든 결혼한다니 잘 살고 혼주석에는 네 이모 불러서 앉힐 테니 그리 알아. 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뿐인 아들이 결혼한다는데 상견례는커녕 시계도 참석을 안 하신다니 황당하더라고요. 그제야 왜 남편이 어머님을 뵙고 싶어 하지 않는지 이해가 갔고요. 그렇게 저희 결혼 생활 7년 할 동안 저는 시댁과 단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습니다. 일단 남편이 제 폰에서 시어머니 폰번호를 지워버렸고 남편도 그냥 시댁 없는 셈 치면서 마음 편하게 살으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보니 시어머니더라고요. 응, 세아가 잘 지내고 있니? 오랜만이네. 우리 아들은 전화를 통 안 받길래 너한테 이렇게 전화를 걸어본다. 곧 구정인데 한번 만나야지. 네? 아, 네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지금 어디에 계시는데요? 응, 나 목포 내려와서 산지 2년 정도 된 것 같아. 이번 구정에 좀 내려올 수 있니? 내가 니들한테 할 말도 있고 해서. 아, 네. 애들 아빠랑 상의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애들? 세상에, 니들 애도 낳았구나. 몇 명이나 낳았니? 아, 딸만 둘이에요. 그래, 아들은 하나도 안 낳고. 예, 그래도 나한테 자식이라고는 아들 하나뿐인데 네가 딸만 둘 낳아놓으면 대 끊기겠다. 그래도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나름 품격도 있고 정도도 있다고. 그 말에 너무 황당해서 아무 말도 안 나오더군요. 품격 있고 정도도 있는 집안의 어머니께서 하나뿐인 아들을 그렇게 방치해버리나요? 아무튼 그렇게 어머님은 혼자 주절주절 떠드시더니 그럼 구정 때 내려오는 걸로 알겠다며 집 주소를 알려주고 끊으시더군요. 남편에게 말하니 들을 가치도 없다면서 돈 떨어져서 그러는 거니 대꾸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사실 남편한테도 2, 3년에 한 번씩 연락이 오긴 했었대요. 돈 떨어지면 연락해서 300만 원, 500만 원씩 요구하더니 결혼 직전엔 동거하는 남자가 몸이 아파 수술비를 대줘야 한다며 남편에게 1,000만 원을 요구했다네요. 저도 모르는 사실이었죠. 남편이 그때 크게 화내며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 저에게서도 시모 번호를 지워버린 거였어요. 결혼 전에는 그래도 하나뿐인 어머니라고 돈을 종종 해드리긴 했지만 그렇게 돈만 받고 남편 안부도 묻지 않는 어머니에게 남편도 잊혀졌던 분노가 다시금 쌓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에게까지 연락이 오니 남편이 눈물까지 흘리며 연락 오면 이제 받지 마. 엄마 노릇 한 번 안 해보던 사람이 이제 와 시어머니 노릇하면서 당신한테 돈 요구하고 갑질할 거 생각하면 뒷골이 다 땡겨. 구정 때 갈 필요도 없고 앞으로 연락도 받지 마. 난 이제 마음속에서 엄마 지워버렸어. 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남편은 결혼하고 나서 상담센터 꾸준히 다니며 어린 시절 받았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상담 선생님께서 어머니에 대한 미련을 끊어버리고 남편 마음을 스스로 보듬기 위해 자존감 강화 훈련도 받고 그랬어요. 아무튼 시어머니에게 받은 찜찜한 연락을 뒤로하고 전화도 차단해버렸죠. 구정날에는 애들 데리고 친정 가 있었고요. 그렇게 친정에서 이틀 자고 집으로 올라왔는데 상상도 못할 일이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희 현관 앞에 쪼그리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옆에는 작은 진보다리도 하나 있었고요.
그때 남편은 지하 주차장에서 짐 가지고 올라온다고 저랑 아이들 먼저 집에 도착해 있던 터라 상대할 사람이 저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깨어나시며 아이고 내 며느리 왜 집에 오지도 않았어. 내가 얼마나 기다렸다고 하시며 통곡을 하시더라고요. 옆에서 잠 덜 깬 제 딸들은 어리둥절해하며 저만 바라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니들이 내 손녀딸이니 아유 그래 반갑다. 내가 니들 할머니야. 자 어서 들어가자. 어서 하시며 제 등을 떠밀고 강제로 현관문을 열게 하시더라고요. 얼떨결에 어머님을 집 안으로 모셨고 물 한 잔 떠드리던 찰나 남편이 뒤늦게 집에 들어왔고 어머님을 보자마자 얼굴이 허옇게 질려선 까무러칠 듯 놀라더라고요. 이윽고 애들 있는 것도 까먹었는지 큰 소리로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오세요? 당장 나가세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벌벌 떠시면서 아들 집에 오지도 못하냐면서 오시더라고요. 그 소란에 저희 딸들도 놀라 울고 상황이 말도 못했습니다. 남편이 어머님께 닥달하며 우리 집 주소는 어떻게 알았냐고 묻자 어떻게 알긴 서류 때 보면 다 나오던걸. 어디 사나 궁금하긴 했는데 직접 와보니 이렇게나 좋네. 요즘 아파트들은 어떻게 쉽게 들어오지도 못하는지 경비 아저씨한테 로비 문 좀 열어달라고 해도 들은 척도 안 하길래 사람 나가느라 문 열릴 때 잽싸게 들어왔지. 이런 아파트는 얼마나 하냐? 집 평수도 넘네. 한 35평 정도 하니? 하며 눈물을 쓱 탔더니 천연덕스럽게 저희 집 내부를 둘러보던 시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이 당장 나가라고 어머님 등을 밀자 어머님이 다시 엉엉 우시며 그정에 아들네 온다고 밥 차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희가 하도 안 와서 직접 올라와 본 거라고 얼굴 봤으니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희 애들한테 꼬깃꼬깃 1,000원짜리 한 장씩 쥐어주시더니 가보겠다고 하고 돌아서시는데 그때 시간이 밤 11시였거든요. 목포로 가는 차는 이미 끊겼을 테고 밤길도 깜깜한데 보따리 하나 들고 달랑 들고 오셔선 다시 돌아가겠다 하시는 게 마음이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남편도 분에 차 씩씩거리긴 해도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는지 눈만 잠깐 붙이고 새벽 첫 차로 바로 나가세요. 저는 어머니랑 다시 얼굴 맞대고 다정하게 얘기 나눌 이유 없습니다. 라고 매몰차게 말하더군요. 그렇게 저희 집에서 하루 재워드렸는데 다음날 저희 출근할 때가 돼도 나갈 생각이 없으시더라고요. 계속 제 남편을 붙잡으며 그동안 애미 노릇 못해서 미안했어. 내가 크게 바라진 않으마. 앞으로 1년에 딱 2번만 보자. 명절에는 보면서 살아야지. 내 생일까진 챙겨줄 필요도 없고 딱 명절에만 봐. 네 엄마 살던 집에서도 쫓겨나서 지금 목포에서 에어컨도 없는 단칸방에서 살고 있어. 나도 고생 많이 했다. 그러니 네 불쌍한 엄마 한 번만 받아오. 라고 애절하게 말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딱 이틀 묵으시고 남편이 바로 내보냈어요. 그런데 남편도 마음이 많이 흔들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얘기 끝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어머님을 뵈며 살기로 결정했어요. 얼굴을 아예 안 봤으면 모르겠는데 직접 올라오셔서는 지난날에 대한 사과도 하셨고 나이도 많이 있으신데 서로 다 갑자기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남편 마음이 말이 아닐 테니까요.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어머님을 뵈었죠. 갈 때마다 집이 옮겨 있더라고요. 처음 갔을 때는 아주 작고 초라한 단칸방이었고 그 다음에는 같이 동거한다는 어떤 남자친구분 집이기도 했죠. 또 그 다음 해에는 남자친구와 헤어졌다며 어느 여성 고시원에 들어가 사시기도 했고요. 어머님은 일용직으로 그때그때 벌어먹고 사신다고 했고 다행히 건강에는 아직 별 이상은 없으신 듯 했어요. 어머님은 은근히 남편에게 손 벌리고 싶어 하셨지만 남편이 아주 칼같이 차단했습니다. 딱 1년에 한 번만 100만 원 드릴 거라고 그 이상 요구하면 더는 찾아오지 않겠다고 알박더군요. 어찌나 단호하게 얘기하는지 어머님도 더 아무 말 못하셨고요. 솔직히 딱 봐도 노후 대책이 없어 보이셨고 국민연금도 꾸준히 넣으시긴 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뒤늦게 연락한 건 어머님 본인도 이제 슬슬 일 못할 나이가 되었고 그동안은 연애하느라 남자랑 살았다지만 그때마다 헤어지면 다시 이사 다니고 그러느라 피곤한 셈을 사신 듯 하더라고요. 진짜 노답인 게 그렇다고 지금 얼굴도 못 본 시아버지와 이혼하신 것도 아니에요. 서류도 정리 안 하고 이렇게 사셨던 겁니다. 어느 날은 하다못해 남편이 먼저 어머니에게 연락해 차라리 이혼 처리를 하고 나라 도움 받으며 살으라고 했더니 그건 싫으셨다네요. 시아버지 돌아가시면 혹시라도 건져 먹을 돈이라도 있을지 누가 아냐면서요. 답이 없었죠. 그렇게 노후 준비도 안 되어 있고 개념도 없는 시어머니라 거리를 두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처음에야 딱하게 생각했지 남편 얘기 들으면 들을수록 어머님 진짜 나빴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친정아빠가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운영하시던 사업체에서 이동하시다가 교통사고로 한순간에 병원에 이송되셨는데 다른 데는 둘째치고 뇌출혈이 너무 심하셨어요. 그렇게 2주간 사경을 헤매시다가 결국 돌아가셨고 정말 아무 준비도 못하던 상황에 갑자기 아빠가 돌아가셔서 저희 가족은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아빠랑 사이가 좋으셨던 엄마는 충격으로 장례식장에 계시지도 못했어요. 연거푸 쓰러지셔서 아예 입원을 시켜드렸거든요. 저도 정신없는 와중에 그 정신없는 장례식부터 장지까지 남편이 모두 처리해줬습니다. 가족이 떠난 슬픔에만 빠질 시간 없이 곧바로 아빠 사업체며 재산 정리하느라 저희 가족 모두 현실로 뛰어들어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반년 정도 지났을 때쯤 어머님과 만나 뵙기로 한 구정이 찾아왔고 저는 이번 해는 정신이 없어서 못 찾아뵐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아빠 돌아가셨을 때도 시어머니께 말씀 안 드렸거든요. 사돈이 사망하면 장례식장에 가서 애도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좀 다른 상황이잖아요. 아무튼 상황을 설명해드리자 어머님이 저를 많이 위로해 주시면서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계좌로 늦게나마 부조를 보낸다고 하시기에 거절은 했지만 그때 좀 감사했습니다. 취약까진 아니시구나 하고 방심하게 된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몇 주 뒤 어머님이 또다시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혼자 계실 친정 어머님께 과일이라도 보내드리고 싶다면서 친정집 주소를 여쭈시더라고요. 제가 괜찮다고 연거푸 거절했는데도 같은 여자로서 마음이 아파 그러신다며 저를 설득하시기에 어쩔 수 없이 친정 주소를 알려드렸죠. 그게 문제의 발단이었습니다. 어느 날 친정 엄마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예, 네 시어머니가 사과를 한 박스 보내셨네. 누가 보냈나 하고 전화했더니 안 싸돈이시더라고. 아, 보내신다는 게 사과였구나. 맛있게 드세요, 엄마. 아니, 그건 그렇고 그래서 잘 먹겠다고 말씀드리니까 네 시어머니가 글쎄. 그렇게 친정엄마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이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혼자 되신 게 너무 안타깝고 외로우실 마음을 위로해드리러 친정집에 며칠 머물겠다 하셨답니다. 시어머니도 사실상 시아버지와 이혼이나 다름없는 긴 별거 생활을 보냈고 그 과정에서 얻은 외로움이 있어 누구보다 제 친정엄마의 심경을 잘 아는 사람은 본인밖에 없다며 당분간 같이 지내자고 하셨대요. 너무나도 당황한 친정엄마가 좋게 좋게 거절하자 정신 못 차린 시어머니가 다음에 다시 전화해서 올라가는 날짜 조율하겠다며 끊으셨다는데 저는 기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대로 시모에게 전화해 이게 무슨 말이냐고 묻자 네 친정엄마 갑자기 혼자 되셨는데 외로우실 거 아니야. 그 마음은 누구보다 내가 잘 알지. 내가 인터넷에다 네 친정 아파트 쳐보니 안 사던 혼자 30평 정도 되는 아파트에 혼자 사시더라. 얼마나 허하시겠어. 난자리가 무섭다 얘. 아니 어머님 그렇다고 저희 친정엄마한테 같이 살자고 하시는 건 좀... 같이 살자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내가 며칠 위로해드리겠다는 거야. 부담은 갖지 말라고 말씀드려줘. 나 한 다음 주쯤 네 친정집에 올라가 보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지? 어차피 일도 안 하신다면서. 아니 어머님, 저희 어머니가 불편해하실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그래도 안 싸던 일이라 좋게 거절하신 것 같으신데요. 아직 아빠 떠난 슬픔도 극복 못하셨고 지금은 집에 다른 사람 들이는 거 많이 불편해 하실 거예요. 다른 사람이라니 내가 왜 다른 사람이야? 사돈이면 가족이지. 이건 어른끼리 얘기하는 거야. 며느리 너는 빠져도 된다. 하시며 딱 꺼내시는데 환장할 노릇이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정말 그 다음 주에 시어머니가 친정 아파트에 찾아가셨습니다. 그 얘기 듣고 제가 남편이랑 달려갔죠. 정말 저희 친정 아파트 거실에 떡하니 앉아 차 한잔 하고 계시는 어머님을 보니 부하가 치밀더군요. 남편도 이게 예의 없이 뭐 하는 짓이냐면서 어머님을 끌어내려고 하니 어머님이 소파를 딱 잡고 버티시며 아니, 집이 이렇게 넓은데 혼자 두셨단 말이야? 니들 참 너무하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계실 어머니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안사돈으로서 내가 니들을 용서 못하겠다. 얼마나 외로우시겠니? 라고 하시기에 친정엄마가 아니요 사부인, 애들한테 제가 혼자 있겠다고 했습니다. 배우자 잃은 슬픔은 제가 알아서 정리해야죠. 그리고 많이 괜찮아졌으니 심려 거두어 주세요. 걱정해 주신 마음은 알겠습니다만 저도 혼자 극복해 보려고 합니다. 차 한잔 하시고 일어나 주시면 참 고맙겠어요. 라고 좋게 이야기했더니 시어머니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런 말 마세요. 혼자 있으면 눈물만 나는 법이죠. 나랑 좀 살면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러 가고 많이 웃고 그래봐요. 내가 아는 아저씨들이 많은데 원하면 소개로 시켜줄게요. 라고 망언을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언성을 높이며 뭐라고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내가 인터넷 쳐서 보니까 이 집이 17억이나 되더라고요. 뭐 하시던 양반인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 얼추 얘기 듣기로는 사돈께서 무슨 사업을 하셨다고 하던데 정리하면 현금 재산도 좀 되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즐기며 사셔야죠. 마침 저도 이제 안정적으로 좀 살고 싶었는데 잘 됐지 뭐예요. 우리 애들이 엮어준 인연이라 생각하고 우리 좋은 친구로 지내요. 여기 방도 3개나 되는데 나 하나 주면 내가 안 사돈 마음 잘 보듬어주면서 재밌게 지내게 해줄게요. 라고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더군요. 제가 그만 말씀하시고 저희 친정에서 나가달라고 어머님을 일으켜 세웠더니 어머님이 제 팔을 탁소리나게 뿌리치시며 니들은 빠지라고 했잖니? 어른끼리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예의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빡친 제가 결국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예의 없는 건 어머님이시죠. 저희 엄마 집에 마음대로 쳐들어와선 이게 무슨 행패세요? 엄마가 싫다고 하시잖아요. 나가시라고요. 인터넷으로 저희 집 시세 알아본 것도 소름이 끼치네요. 어머님 왜 그러세요? 뭐, 아니 그게 왜 소름이 끼치니? 가족끼리 좀 알아볼 수도 있지. 그리고 어차피 그거 다 니들 돈 될 거고. 니들 참 가식적이다.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해봐. 니들은 사부인 혼자 사시는 이 집 계산적으로 생각 안 했니? 세아가 너 말해봐. 네 친정아빠 돌아가셨을 때 슬픈 건 둘째치고 재산 정리 다 했을 거 아냐. 라고 하시더라고요. 헛웃음이나 크게 웃으며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친정아빠 빚만 잔뜩 내서 이 집도 넘어가기 직전이에요. 아빠가 이 집 담보로 대출받아서 완전 깡통이라고요. 뭘 기대하고 오신 거예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 얼굴이 백직장처럼 하얘지며 말도 더듬더라고요. 빚? 아니, 니네 친정 부자 아니었어. 내가 알기로는 사업하는 사람들 다 대출받는 거 몰라요. 안 그래도 그거 처리하느라 짜증나 죽겠는데 어머님까지 난데없이 찾아와서 이러실 거예요. 저희 안 그래도 매년 드리던 100만 원도 이제 못 드릴 판이라고요. 아, 좋네요. 어머님이 여기 살면서 같이 빚 갚아주실래요? 생활비로 한 200만 원씩 내주시면 적당히 도움 되겠네요. 맞아요. 사돈도 가족이니까 어려울 때 돕는 게 맞죠. 제가 소리를 빽지르며 화를 내자 어머님이 큰 눈을 굴리며 당황하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내 주섬주섬 짐을 싸시길래 제가 다시 한번 잡았습니다. 어머님, 여기 사시면서 같이 빚 갚아주세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기겁을 하시면서 일어나시더니 저희 엄마를 한번 돌아보시며
사부인, 마음 잘 추스리세요. 그럼 전 이만. 라고 하시고 나가시더군요. 배웅도 안 나갔습니다. 남편도 씩씩대더니 현관문 닫히기가 무섭게 투하하 웃더군요. 친정엄마는 긴장이 풀리셨는지 주저앉으셨고요. 네, 거짓말이었어요. 저희 친정이 돈이 많아 보이니 시어머니가 빌붙으려 하시는 거 누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 내치려면 돈 없는 척하는 게 최고죠. 등기부등본 떼보면 사실대로 나온다곤 하지만 그건 그때 가서 일이고 일단은 친정에서 어머님을 차단하는 게 먼저였어요. 안 그래도 엄마가 더 작은 집으로 이사 가신다고 했으니까요. 그 이후로 남편도 그나마 본인 어머니에게 가지고 있던 아주 작은 연민조차도 정리했는지 이제 다시는 어머님 배로 내려가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전화도 완전히 차단해버렸고요. 저희 집에 찾아오면 글쎄요. 빚 같이 갚아달라고 조르면 어머님도 다시는 찾아오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